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사청문 자료를 보고 기자들이 보충 취재를 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인사청문 자료를 쓸 때는 앞, 뒤, 그 다음에 특히 야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증거를 갖춰서 썼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아니라면 거기다 쓰지조차 않았겠죠. 필미를 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 데에서 지금 허점투성이, 의문투성이,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 자료에 이제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게 나왔냐면 김민석 후보자가 아는 사람, 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2020년 1월 22일에 김민석 후보자한테 500만 원을 후원합니다. 뭐 후원금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총선 한 3개월쯤 전이거든요. 3개월쯤 전에 500만 원을 후원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후원금, 개인 후원금 한도가 지금 정치자금법을 찾아보면 뭐 물론 뭐 대통령 선거냐 지방선거냐 뭐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략 한 500만 원 수준입니다. 한도액을 거의 꽉 채워서 개인이 김민석한테 후원을 했다. 근데 김민석은 그때가 그 총선 출마 소식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지 엿새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마하자마자 바로 개인 후원금 최고 액수를 김민석 후보자한테 냈다는 거죠.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실제 한 3개월쯤 뒤에 당선이 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그리고 나서 그 해가 아니고 그 이듬해 9월쯤에 이 후원금을 낸 사람이 김민석 의원의 보좌관으로 채용이 됩니다. 자, 후원금을 낼 당시, 그러니까 2020년 1월 22일 즈음에 이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서울시 관련 기관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이사장.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을 했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보좌관으로 임용된 게 2021년 9월쯤이니까 그 이후에는 이게 4급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지역구 관리 업무를 맡았다. 서울 영등포.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관을 그만두고 2022년 지방선거에 서울시 의원으로 다시 출마했는데 낙선이 됐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동아일보가 이 지인하고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연관이 있겠냐? 나는 지역 관리를 쭉 해왔던 사람이다. 2010년도 전부터 사무국장도 했었다.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어려울 때 도와준 것 뿐이다. 오랜만에 정치를 재개했는데 후원금도 몇 푼 안 되면 창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동아일보와 통화에서는 그래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와주는 액수가 문제가 되죠. 보통 500만 원이면 보통 사람의 한 달치 월급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산하 뭐 기관장 뭐 그렇게 수입이 많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보다 더 문제는 도와줬으면 도와준 거로 끝난 거지. 왜 그 사람의 보좌관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대가성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후원을 할 때부터 내가 당선되면 뭐뭐를 해주겠다. 혹시 이렇게 약속한 것 아닌가. 이런 게 전형적인 매관매직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기본적으로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임기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3개월쯤 뒤에 이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그럼 그 전에 보좌관은
그냥 한 1년 정도 남짓하다가 만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려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냐. 그 연관성은 500만 원 후원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본인들은 다 부인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후원은 후원으로 그쳐야 된다. 후원으로 인해서 더 큰 대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지인이라는 사람은 보좌관 월급 그게 4급 최고봉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4급 최고봉입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무슨 정책 활동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500만 원 후원하고 500만 원 후원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그겁니다. 그 후에 얼마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그리고 보좌관으로 채용이 됐다는 거. 국민 눈높이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없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닌가요? 둘의 연관성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김민석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심이 돈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았는데 이런 형태도 또 다른 의심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2018년 4월 5일에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9명으로부터 9천만 원을 빌리고요. 4월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빌리고 해서 1억 4천만 원을 11명한테 빌렸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건 다 기록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강신성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2002년 당시부터, 아니까 그 옛날부터 김민석 후보와 워낙 가깝고,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때, 달지 않았을 때, 그 조그만 민주당, 꼬마 민주당 만들었을 때, 이런저런 계속해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아니냐. 심지어는 미국 유학 때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씩 보태주어서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강신성입니다. 이 사람이 김민석 의원의 후원회장을 한 3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 관계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그건 이제 2010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그 2018년 4월 5일에 돈을 1,000만 원씩 꽂았다는 9명 중에 한 명이 안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김민석 후보자 후원회장을 했다는 거죠.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올해도 안 했습니다. 한 두어 달 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20년 5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도 바로 그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이제 그 후원회장을 한 두어 달 한 사람이 김민석 후보자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거는 좀 그 선후 관계는 먼저죠. 2018년 4월 5일에 1,000만 원을 빌려준 거로 돼 있고, 2020년 5월 30일부터 두 달간 후원회장을 한 걸로 돼 있는데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잠깐 후원회장하고 그 다음에 그 한 2년 전쯤에 1,000만 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고, 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갚는다든가 아니면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은행 계좌번호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이런 이제 중앙일보 보도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의심할 만한 대목은 강신성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이 안모 씨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모 씨라는 사람은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을 실제로 빌려준 게 아니고 이름만 빌려준 건 아닌지. 왜냐면 1,000만 원이라는 게 큰 돈이기도 하고 작은 돈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날 9명으로부터 돈을 1,000만 원씩 각각 빌리고 차용증을 써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름만 빌려주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강신성 회장의 회사의 감사라고 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은 전북 정읍에 사는 모양인데 본인 주장은 정읍까지 내려와서 차용증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028년 4월 5일 하루는 정읍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나머지 8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서울에 있다고 할지라도 서울이라는 데가 하루에 8군데 9군데 돌아다녀가면서 뭐 돈 빌리고 차용증 써주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은 계속 아무 불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이른바 허위 차용증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없다고만 지금 주장하고 그냥 대충 국회에서 표결로 넘어가려고 하죠. 글쎄요, 뭐 넘어갈 수 있겠죠. 뭐 민주당이 묻지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사람이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매관매직 의혹까지 있는 사람이 과연 국무총리를 할 수 있을까? 한다는 데 대해서 국민 여론은 동의할까? 이런 부분이 중요해진다.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어제는 또 국회 인사청문 특위 소속인 국민의힘의 배준영, 김희정, 곽규택, 주진우 의원이 공동으로 회견을 했는데 뭐 이건 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식 수입은 세비 5억 1천만 원이 전부인데 쓴 거는 최소 13억 원이다. 6억 2천만 원 정도 추징금 갚았죠. 그 다음에 기부금, 교회 헌금 등을 비롯한 기부금으로 2억 원을 냈죠. 그 다음에 카드 현금으로 쓴 게 2억 원이 넘죠. 이렇게 따지면 그것만 10억 원. 그런데 재산은 2020년에 마이너스 5억 뭐 8,095만 원인가 여기에서 2025년에 플러스 2억 얼마가 됩니다. 그럼 7억을 또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순자산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17억 정도. 거기다 또 생활비 썼을 거 아닙니까? 카드나 이런 데에 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계산이 안 맞는 거죠. 본인은 뭐 조의금, 뭐 강연비, 뭐 행사비 뭐 이랬는데 글쎄 김민석 의원이 행사 전문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사해서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그걸로 예를 들어서 17억 정도에서 생활비까지 따지면 한 20억 이상 썼을 텐데 5억 빼면 15억 정도를 5년간 그러면 1년에 한 3억 정도를 강연, 행사, 조의금 뭐 이런 거로 받았다는 건데 그럼 그것도 수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여하튼 일파만파입니다. 고맙습니다.